제목 크립토쿼런트 대표 비트코인 강세장 초기 단계 진입했다. 출처 주기형 트위터 코인 리더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작년 한 해 65%가량 가격이 폭락했다. 하지만 새해 들어 급반등하더니 26일 현재까지 40% 가깝게 오른 23,000달러에 거래되며 지난해 11월 터진 FTX의 파산 이전 시점으로 가격이 되돌아간 상황이다. 이에 주기형 크립토쿼런트 대표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이 강세장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실현 가치 대비 시장 가치와 같은 온체인 손익 관련 지표를 본다면 대부분의 투자자는 여전히 손실 구간에 있다. 누구도 여기서 큰 손실을 입고 매도하고 싶진 않을 것이다. 만약 누군가 대량 매도한다면 이는 기업 파산, 정부의 압류 등으로 인한 강세 매도일 가능성이 크다. 물론 비트코인은 여전히 거시적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향후 수개월은 더 많은 파산, 인수합병, 카피출레이션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온체인 관점에서 비트코인 고래들은 최근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았다. 시장은 아직 목표에 도달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암호화폐 전문 투자사 판테라 캐피털의 최고 경영자 벤 모어헤드도 최근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사안에서 비트코인은 이미 바닥을 지났다고 생각하며 비트코인 가격은 연간 2.3배 상승하며 장기 상승 추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제목 비트코인 새해 랠리의 캐시우드 엄청난 턴어라운드 기대. 리넬튼 상당한 하락 위험 경고. 대표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2% 넘게 상승하며 23,000달러를 회복했다. 간밤 미국 증시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차익 실현 매물 출회에 0.02%, 0.18% 각각 하락했지만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한국 시간 25일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 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7분 현재 1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37% 상승한 23,164달러에 거래됐다. 일주일 전보다 11.72% 오른 가격이다. 비트코인은 연준의 다음 기준금리 인상 회의를 앞두고 23,000달러대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강력한 연초 랠리는 단기적으로 여러 분석가를 낙관적으로 만들었다. 일례로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 창업자는 지난 23일 회사 비디오 블로그를 통해 연준이 올 상반기 내 금리 인상 기조를 전환하고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게 되면 현재 험난한 시기를 겪고 있는 암호화폐, 블록체인 시장은 엄청난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 특히 암호화폐는 희소성 때문에 더욱 차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유명 매크로 전략 투자자 리넬드는 최근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2023년 거시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비트코인 위험은 여전히 상당하다고 진단했다. 연초부터 시작된 비트코인 랠리가 일시적일 것이라는 판단이다. 리넬드는 비트코인 가격은 유동성과 크게 관련돼 있다. 특히 2023년 하반기에 상당한 위험이 있다. 미국 부채 한도 문제가 해결되면 재무부는 현금 계정을 다시 채우고 시스템에서 유동성을 끌어낼 텐데 그 시점에서 재무부와 연준은 모든 시스템에서 유동성을 빨아들일 것이며 이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위험자산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편 핀볼드에 따르면 골드만삭스가 보고서를 발표, 비트코인이 올해 들어 미국 주식, 금, 부동산보다 나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23일 기준 비트코인 ESP500, 금, 부동산, 나스닥 100, MSCI 지수, 10년 만기 미국 국채 등보다 나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제목 비가이즈 코인, 솔라나 코인 40% 급등 견인. 비가이즈 코인과 솔라나는 비트코인 경쟁자? 비가이즈 코인은 출시 전 사전 판매에서만 1,600만 달러를 모았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은 꾸준한 1위로 암호화폐 시가총액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며 현재 시총 4,010억 달러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 코인이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40% 급등하며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솔라나와 이를 견인하고 있는 비가이즈 코인이다. 현재 솔라나는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끌며 올해 초 시총 규모 11번째 암호화폐로 올라섰다.
비가이즈 코인은 암호화폐 투자자라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민코인 시장을 혁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암호화폐다. 솔라나는 블록체인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확장성에 대한 해결책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처음 등장했다. 대부분의 블록체인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느린 속도로 트랜잭션을 확인하는 구식 작업 증명 컨센서스를 사용했지만 솔라나는 이 한계를 극복했다. 솔라나는 초당 5만 건의 거래를 달성하기 위해 역사 증명과 이해 증명 컨센서스를 결합해 채택했다. 또한 솔라나는 거래 확인에 소요되는 에너지의 양을 억제해 블록체인이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비가이즈 코인은 2022년 프리세일을 시작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선보인 민코인이다. 비가이즈 코인은 출시 전 사전 판매에서만 $1,600만 모았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인기에 힘입어 정식 출시되면 시바이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비가이즈 코인이 출시도 전에 이렇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비가이즈 코인은 디파이 생태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동시에 생태계 보호, 특히 해양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많은 투자자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비가이즈 코인의 5%는 해양 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자선 지갑에 할당된다. 비가이즈 코인은 나아가 NFT 컬렉션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 컬렉션은 상위 10개 프로젝트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비가이즈 코인 관계자는 비가이즈 코인과 솔라나는 향후 비트코인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며 최근 솔라나는 엄청난 속도로 확장하고 있고 비가이즈 코인 또한 계속 사전 판매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본 기사는 업체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입니다. 제목 카르다노, 솔라나 9%가량 급등. 지난주 기관 유입도.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23,000를 회복하면서 이더리움의 경쟁자로 통하는 카르다노와 솔라나가 10% 가까운 급등세를 타며 주요 암호화폐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26일 오전 11시 현재 시가총액 8위 암호화폐 카르다노의 에이다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8.54% 오른 $0.3801에 거래되고 있다. 시총 10위 솔라나도 9.96% 급등한 $24.79를 기록 중이다. 에이다의 현재 시총은 약 $131억, 솔의 시총은 약 $92억 수준이다. 한편 런던 소재 암호화폐 투자 펀드 코인쉐어스의 주간 자금 흐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주 글로벌 암호화폐 투자 펀드로 약 $3,700만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종목별로는 비트코인 투자 펀드로 약 $570만 가 순유입됐으며 이더리움 투자 상품에는 $420만 유입됐고 폴카닷 투자 펀드에 $100만, 카르다노와 리플 투자 펀드에 각각 $60만,씩, 아발란체 펀드에는 $50만, 솔라나에 $10만 순유입됐다. 제목 IBM도 3,900명 감안. 빅테크 대규모 구조조정 대열 합류. 미국 정보기술 기업 IBM은 25일 전체 직원의 1.5%에 해당하는 3,900명을 감원한다고 밝혔다. IBM은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실적 전망에도 향후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해 구글과 아마존, 메타 플랫폼,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들의 대규모 구조조정 대열에 합류했다고 외신들은 평가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IBM의 최고 재무 책임자 제임스 캐보노는 이날 이같이 발표하면서 잇 인프라 서비스 기업 킨드릴과 왓슨 헬스 사업부의 분사 이후 잔류한 인원이 주 감원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감원에 $3억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성장성이 있는 분야의 고용은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캐버노는 현재 IBM 직원 수가 26만 명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2021년 말 공개된 직원 수보다 22,000명이 적은 것이다.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은 $27억 1천만 전년 동기보다 16% 증가했으며 매출은 $166억 9천만 전년의 $167억와 비슷했다. 달러화 강세로 매출이 $10억 이상 줄었다고 IBM은 설명했다. 아빈드 크리슈마 IBM 최고 경영자는 핵심 사업 분야를 전통적인 인프라, 서비스에서 고성장의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전환했다. 그 결과 이전 10년간의 매출 정체에서 벗어나 2020년과 지난해 2년 연속 성장세를 기록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IBM은 올해 잉여 현금 흐름이 100억 달러에 이르고 매출도 5%대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달러와 약세가 실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했다. 시장 애널리스트들은 잉여 현금 흐름이 91억 8천만 달러, 매출은 1.2%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블룸버그 산하경제연구소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아누라그 라나 애널리스트는 컨설팅과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수요가 안정적이며 무엇보다 잉여 현금 흐름이 100억 달러나 돼 최근 기업 가치가 하락한 소프트웨어 기업 인수를 추진할 여력이 생겼다고 분석했다. 제목 한경제 작년 4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0.4%, 2년 반 만의 역성장. 지난해 4분기 한국 경제가 2년 반 만에 역성장했다.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영향으로 민간 소비가 줄고 글로벌 수요 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이 이어진 탓이다. 다만 정부 예산 집행에 더해 독감 유행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 등으로 정부 소비가 늘어나면서 성장률을 떠받쳤다. 한국은행은 2022년 4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마이너스 0.4%로 집계됐다고 26일 발표했다. 한국 경제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코로나19 여파가 본격화했던 2020년 2분기 이후 10분기 만이다. 분기별 성장률은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2020년 1분기와 2분기 마이너스를 기록한 뒤 3분기 플러스 전환했다. 이후 2021년에 이어 지난해 1분기와 2분기, 3분기까지 9분기 연속 플러스를 나타냈다. 4분기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는 지난해 연간으로는 2.6% 성장했다. 이는 당초 한은의 전망치와 같은 것으로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한국 경제 성장률은 2019년 2.2%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2020년에는 역성장한 바 있다. 황상필 한은경제통계국장은 올해 1분기 역성장 가능성에 대해 현재까지 수집된 정보를 보면 수출 부진 양상이 지속되고 있으나 개인 신용카드 사용 증가율이 작년보다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1분기는 소비가 얼마나 살아나는지 수출이 어떻게 되는지 등에 따라 좌우될 듯하나 현 상황에서 1분기 성장률을 가늠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황 국장은 올해 1.7% 성장 전망의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는 주요국 경기 둔화 정도, 중국의 방역 완화 이후 경제 회복 속도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변화한 경제 여건, 상황 등을 반영해 2월에 새로운 전망치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달 중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성장률을 11월에는 1.7%로 봤는데 한 달 조금 넘었지만 그 사이 여러 지표를 볼 때 그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커질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보면 2분기와 3분기 살아났던 민간 소비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재화와 서비스 소비가 줄어든 영향이다. 황 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2에서 3분기 소비가 많이 회복됐는데 4분기에 조정이 이루어졌다며 구체적으로 부동산 거래 등이 위축되며 이사 수요, 가전제품 수요 등이 줄었고 10에서 11월 날씨가 따뜻해 의류 소비가 감소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설비 투자는 2.3% 늘어나는 데 그쳐 3분기 대비 증가 폭이 크게 감소했다. 수출은 반도체와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5.8% 줄었고 수입은 원유와 1차 금속 제품 등이 줄면서 4.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지난해 4분기 정부 소비는 물건비,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을 중심으로 3.2% 증가, 3분기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황 국장은 지난해 물가 상승 부담 등으로 인해 이연됐던 예산 집행이 4분기에 이루어지면서 물건비 지출이 높아졌고 독감 등이 유행하면서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도 늘어났다고 말했다. 3분기 부진했던 건설 투자도 비주거용 건물 건설 등을 중심으로 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분기 경제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를 살펴보면 민간 소비가 마이너스 0.2%포인트, 순수출이 마이너스 0.6%포인트로 집계됐다. 민간 소비와 순수출이 성장률을 0.8%포인트 끌어내렸다는 의미다. 반면 정부 소비 기여도는 0.6%포인트였고 건설 투자 0.1%포인트, 설비 투자 0.2%포인트 등이었다. 민간의 성장률 기여도는 마이너스 1.1%포인트, 정부는 0.8%포인트로 나타나 정부 소비 등이 성장률 추가 하락을 막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활동별 성장률을 살펴보면 지난해 4분기 건설업은 1.9%, 농림업은 1.5%, 서비스업은 0.8% 증가했지만 제조업은 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4분기 실질 국내 총소득은 실질 GDP의 감소에도 불구 교역 조건이 개선되면서 0.1%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분기 이후 3분기 만에 플러스를 나타냈다. 그러나 유가 상승 등 교역 조건 악화로 지난해 연간 실질 GDI는 전년 대비 1.1% 감소, 실질 GDP 성장률을 밑돌았다. 실질 GDI는 2019년 0.1% 감소함 뒤 2020년 제자리 걸음을 했고 2021년에는 3.1% 증가했다. 제목 델리오, 리플, 테더 랜딩 서비스 출시, XPR, 세크 소송 결과 따라 가격 변동성 커질 것. 크립토뱅크 델리오가 리플, 테더 랜딩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테더는 시총 3위로 미국 달러와 한시 1분 가치를 지니는 스테이블 코인이며 리플은 시총 6위의 가상자산이다. 리플 랜딩은 리플을 담보로 대출을 할 수 있는 서비스이고 테더 랜딩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을 담보로 대출을 지원한다. 김동훈 델리오 최고 운영 책임자는 리플은 오는 3월 발표될 미 증권거래위원회 소송 결과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리플 랜딩의 수요는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디파이 성장과 함께 어스드트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목 23,000달러 넘은 비트코인, 투심도 개선. 테슬라, 작년 4분기 BTC 매수 안해. 출처 얼터너티브 코인 리더스 시가총액 1위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지난 24시간 동안 2% 넘게 상승하며 23,000달러를 회복했다. 투자 심리도 전날보다 개선된 모습이다. 25일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얼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지수는 전날보다 3포인트 오른 54를 기록하며 중립 단계가 지속됐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현재 1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13% 오른 23,11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22,406.08달러, 최고 23,722.10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약 4,454억 달러를 기록 중이다. 도미넌스는 42.4% 수준이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테슬라가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비트코인을 매입 혹은 매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자산의 가치는 1억 8,400만 달러로 비트코인 가격 하락으로 인해 3분기 2억 1,800만 달러에 비해 감소했다. 제목 CME 패드워치 2월 미기준 금리 25bp 인상 가능성 99.8% 달해. 1월 25일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룹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9분 현재 미연방 준비제도가 오는 2월 1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할 확률은 99.8%에 달했다. 베이비 스텝 가능성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오는 3월에 기준금리가 4.75%에서 5.00%로 인상될 가능성도 81.0%를 기록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4.25에서 4.50% 수준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 거의 확실하며 이 회의에서 언제 금리 인상을 중단할지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했다. 출처 크미패드워치 코인 리더스. 제목 증권형 토큰 제도권 진입에 증권사들 서비스 채비 분주. 금융당국이 증권형 토큰 발행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증권사들도 관련 서비스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증권사들은 올해 내 STO 플랫폼 출시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이달 19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토큰 증권 발행 및 유통 규율 체계 안건을 의결했다. 증권형 토큰은 일반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증권성이 있는 권리를 토큰 형태로 발행한 것을 말한다.
금융위는 블록체인 기술로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방식을 허용해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고 안전한 장외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관련 플랫폼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증권사들은 2월 초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발표를 주시하면서 본격적인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KB증권은 작년 11월 증권형 토큰 플랫폼에 필요한 핵심 기능을 개발했다. 또 블록체인을 활용한 토큰의 발행과 온라인 지갑으로의 분배, 스마트 계약을 활용한 상품 주요 거래 및 디지털 자산 원장 기반의 호가, 주문, 체결 등 거래 기능과 매체의 연동 기능 등의 테스트를 마쳤다. 정부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상반기 중으로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KB증권 관계자는 자세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서비스 출시 시기 등을 조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는 증권형 토큰이 될 만한 다양한 상품들과 사업 모델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신한투자증권이 핀테크 기업 에이판다와 추진하는 증권형 토큰 플랫폼 서비스는 작년 12월 정부의 혁신금융 서비스에 지정됐다. 이 서비스는 기관 투자자들이 기존에 투자한 실물 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 채권을 유동화한 다음 조각 투자하는 방식이다. 랜드마크 오피스타워, 특급 호텔 같은 대형 상업용 부동산, 발전시설, 항만, 공항, 도로 등 다양한 자산을 거래할 수 있으며 기관 외의 개인 투자자도 접근할 기회가 생긴다. 신한투자증권은 작년 블록체인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조각투자, STO 서비스를 아우를 수 있는 종합 플랫폼 사업을 위해 자체적인 블록체인 인프라도 구축하고 있다. 키움증권은 한국정보인증, 블록체인 전문기업 페어스퀘어랩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증권형 토큰 발행과 유통 플랫폼 구축에 협업하기로 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와봐야겠지만 기존 MTS 앱에서 올해 토큰 증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SK증권은 이달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기업 펀블과 업무 협약을 맺고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디지털 유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들도 인프라를 준비 중이다. 거래소는 TF를 꾸려 올해 내 디지털 증권 시장이 출범할 수 있도록 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 예탁원도 증권형 토큰의 발행, 유통 플랫폼 구축 방안을 연구 중이다. 김세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STO의 제도권 편입으로 가상통화 공개, 기업 공개 시장 참여자들이 STO 시장으로 이동하면 시장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업 모델이 추가된 것이라며 부동산 소유자가 부채 없이 부동산 지분을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된다는 측면에서 부동산 시장 변화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목 골드만삭스 미 경기 침체 확률 35% 연착륙할 것. 부채 한도가 변수.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25일 미국이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는 견해를 유지하면서도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문제를 변수로 꼽았다. 얀 하치우스 골드만삭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경기 침체를 예상하지 않는다며 우리의 기본 시나리오는 연착륙이라고 말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을 35%로 보고 있다고 하치우스는 전했다. 이는 월가의 대체적인 예상보다 확연히 낮은 수준이다. 올해뿐만 아니라 2024년 대통령 선거 때까지도 미국 경제는 후퇴하지 않고 계속 성장할 것으로 골드만삭스는 전망했다. 하치우스는 작년 여름 9%를 넘었던 물가 상승률이 올해 말이나 내년까지 2에서 3% 범위로 낮아질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은 분명히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한다고 자신했다. 현재 과열 상태인 미국 노동시장은 점진적으로 식겠지만 올해 중 월별 일자리 증가세가 마이너스로 돌아설 정도로 고용 안타가 불지는 않을 것으로 하치우스는 예상했다. 그러나 미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상향에 실패해 부채 리스크가 커지면 미국도 경기 침체와 금융시장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했다. 하치우스는 미 정부의 채권 원금과 이자 지급 능력과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긴다면 이는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몰고 올 것이라며 미 의회가 제때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못한다면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미 정부 디폴트나 그와 비슷한 상황이 경기 침체를 초래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네라고 답한 뒤 금융시장 혼란과 긴축이 경제 활동에 하방 압력을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미 의회가 결국은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하치우스는 낙관했다. 제목 유엔 올해도 경제 불확실.
성장률 전망 세계 1.9%, 한 2.0%. 세계 경제의 성장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인플레이션과 지정학적 위기, 각국 중앙은행들의 통화 긴축 부작용 등 위험 요인들이 여전해 일부 국가는 경기 침체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 경제사회처는 25일 다른 유엔 산하기구들과 함께 작성한 2023 세계 경제 상황과 전망 보고서를 공개하고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지난해 중반 보고서보다 전망치를 1.2%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으로 최근 수십 년간 가장 낮은 수치라고 유엔은 밝혔다. 앞서 세계은행도 지난 10일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1.3%포인트 낮춘 1.7%로 제시한 바 있다. 유엔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영향과 우크라이나 전쟁, 식량, 에너지 위기, 인플레이션과 급격한 금리 인상 등이 올해도 여전히 세계 경제를 무겁게 짓누를 것이라며 단기적 경제 전망은 여전히 매우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거시경제적 역풍이 예상대로 가라앉기 시작한다면 2024년 세계 성장률은 2.7%로 다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됐다. 지역별로는 유럽과 미국 경제의 성장 둔화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올해 미국의 국내 총생산 증가율은 0.4%에 그친 뒤 내년에는 1.7%를 기록할 것으로 유엔은 내다봤다. 유럽에서는 다수의 국가가 가벼운 경기 침체를 경험할 것으로 전망됐다. 유럽연합의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0.2%, 내년 1.6%로 각각 집계됐다. 특히 가계 지출 감소폭이 큰 영국은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 침체가 시작됐으며 올해 GDP는 0.8% 감소해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작년 말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한 중국은 올해 4.8% 성장할 전망이지만 이는 팬데믹 이전 평균치인 6에서 6.5%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코로나19의 재유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중국의 경제 리오프닝 과정이 험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2.0%, 내년 2.5% 각각 성장하고 일본은 올해 1.5%, 내년 1.3% 각각 성장할 전망이다. 동아시아 국가들도 중국의 회복에 힘입어 올해 4.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고서는 중국을 제외한 다수의 동아시아 국가들이 보복 수요 위축, 생활비 상승, 미국, 유럽에 대한 수출 약화 등으로 성장 동력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물가 상방 압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들의 공격적인 통화 긴축과 수요 둔화에 힘입어 진정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래도 올해 내내 높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유엔은 예상했다. 제목 빅더미 머스크의 트위터 3조 원대 증자추 진설. 트위터가 증자를 통해 높은 금리의 부채로 인한 자금난을 해소하려고 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일론 머스크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25일 소식통을 인용해 머스크의 대리인들이 지난달 30억 달러 규모로 트위터의 증자 문제를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머스크 측은 논의 과정에서 증자를 통해 마련한 자금을 부채 상환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트위터의 부채는 머스크에 인수되기 전에는 50억 달러 수준이었지만 인수 후에 185억 달러로 급증했다.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130억 달러의 신규 부채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특히 부채 중 일부는 4%대의 지표금리에 무려 10%의 가삼금리가 추가됐을 정도로 과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트위터가 매년 지불해야 할 이자만 12억 5천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매일 이자 비용이 340만 달러에 이르는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매출까지 추락하면서 트위터의 현금 흐름은 부도를 걱정할 정도로 악화했다.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 직후인 지난해 11월 직원들과 가진 첫 만남에서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렵다며 파산 가능성까지 언급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30억 달러의 자금을 조성, 트위터의 고위별 부채를 조기 상환하고 이자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 증자 추진설의 배경이다. 다만 머스크는 트위터에서 WSJ 기사가 정확하냐는 질문에 대해 아니다라고 답했다. 제목 원유 재고 증가로 보합 수준서 마감. 국제 유가는 원유 재고가 증가했다는 소식 속에 전날과 거의 같은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다. 25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1센트 오른 배럴당 80.15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가격은 올해 들어 5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연초 이후 유가는 11센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유가는 올해 첫 주에만 8% 이상 하락했으나 둘째 주에 8% 이상 오르며 반등했다.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 해제에 따른 중국의 원유 수요 기대가 커지면서 유가가 반등했으나 춘제 이후 중국의 원유 수요를 좀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팽배해졌다. 여기에 미국의 원유 재고가 다시 늘어난 점은 유가의 상단을 제한했다. 미국의 원유 재고는 5주 연속 증가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지난 20일로 끝난 한 주간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 53만 3천 배럴 증가한 4억 854만 8천 배럴로 집계됐다. 2주 연속 큰 폭으로 증가했던 데서 증가폭이 줄어들었다. 이날 수치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10만 배럴 증가를 소폭 웃돌았다. 휘발유 재고는 176만 3천 배럴 늘어난 약 3,202만 2천 배럴을, 디젤 및 난방유 재고는 50만 7천 배럴 줄어든 1억 1,527만 배럴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휘발유 재고는 100만 배럴 증가하고 디젤 및 난방유 재고는 100만 배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주 미국의 정유 살기 가동률은 86.1%로 직전 주익 85.3%에서 상승했다. 월가 전문가들은 86.7%를 예상했다. 스파르탄 캐피털의 피터 카딜로 수석시장 이코노미스트는 마켓워치의 유가가 중국의 수요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와 중국의 비축유 매입에 대한 기대로 올랐다라며, 그러나 중국이 전략적 목적으로 얼마나 많은 양의 원유를 사들일지에 대한 공식적인 보도는 없으며, 다만 시장에서는 이번 분기에 중국이 상당한 규모의 비축유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는 중국의 원유 수요가 올해 전 세계 원유 수요를 역대 최고치로 끌어올릴 것이라며 전 세계 원유 수요 전망치를 하루 1억 170만 배럴로 상향했다. 카딜로는 한편으로는 전 세계 경기 둔화가 중국의 원유 갈증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해줄 것이라며, 따라서 자사는 단기적으로 유가가 $70 중반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한다라고 말했다. 제목 테슬라 작년 4분기 실적, 시장 전망치 소폭 상회.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작년 4분기의 시장 전망치를 약간 웃도는 실적을 올렸다고 25일 발표했다. 테슬라는 지난해 4분기 매출이 243억 2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1.19달러를 기록했다고 이날 밝혔다. 매출은 금융정보업체 레피닉티브가 집계한 월가의 전망치 241억 6천만 달러보다 약간 많았다. 주당 순이익도 예상치 1.13달러를 상회했다. 2021년 4분기와 비교해보면 매출은 177억 2천만 달러에서 많이 증가했지만 주당 순이익은 2.52달러에서 오히려 줄어들었다.